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다찌마와리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과 개인의 보람을 위해서 하는 팟캐스트 다찌마와리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와. 이번은 좀 특별하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한국에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받았겠죠? 게스트분 이따 말씀해 주시고 네. 아직 안 받으셨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다 어디서 카운트다운 하셨나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계셨고. 네, 대부분 지금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이게 방송도 안 하고 해가지고 저 유튜브 라이브로 봤는데 시차가 좀 있어서 아마 내 대사인데 뺏어갔어. 근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 매년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저 1월 1일 루틴이 있어요. 이제 연말에 네. 금전운에 관련된 신사에서 집에 붙이는 약간 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런 걸 받아와가지고 딱 00분에 그 1월 1일 00시에 딱 맞춰가지고 붙여야 돼. 근데 뭐 이게 되게 토테미즘인지 샤머니즘인지 모르겠지만 꽤 효험을 봤어서 요 몇 년간 올해도 그거를 잘 들고 와서 실제 네이버 시계를 보면서 맞췄는데 막상 이제 유튜브 라이브는 좀 맞춰지지 않아서 요새 틀렸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차가 좀 있어서 다행히 부적을 잘 붙였다는 그래서 올해도 부적을 붙이면서 네. 1월 1일을 시작하셨고 맞습니다. 태호짱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디서? 저는 31일까지 부산 놀러 갔다가 인천 돌아와서 인천에서 가족끼리 보냈는데 그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보면서 공기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공기하면서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진짜 그 카운트다운 하면서 공개하셨어요? 근데 새해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가 네. 그렇게 2024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기하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대작을 보면서 공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새해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추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라이브 틀어놓고 저희 집 가족들 일찍 자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찍 자길래 나 혼자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라이브 보면서 혼자라도 해피 뉴 이어 해야겠다 딱 라이브 보는데 뭐지? 그 라이브인데 늦은 거예요. 그게 시차가 있어서. 테레비가 아니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혼자 말하고 있는데 벌써 1분 지나가고 그래서 진짜 어이없게 저는 새해를 맞이했어요. 왜 다들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2025년 새해 들어와서 다찌마와리 3부 또 이렇게 또 스페셜 게스트 분을 또 초청해서 저희 인터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특별하네요. 그죠. 정말 근데 이분 특별하신 분 우주 대스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뭔가 새롭게 다짐을 하는데 저는 이분을 정말 1월 1일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고 싶었어요. 뭔가 계획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서 실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이분처럼 올해는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특별하게 이분 모셔봤습니다. 우주 데스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처음부터 과찬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몸을 여기다 두기로 하고 자기소개. 저는 일본에 있다가 2023년 2월 27일부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우주 대스타 가로 열고 예정인 가로 닫고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에요? 상당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우주 데스타라는 표현이. 네. 왜냐면 제가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왜 우주 데스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을 넘어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넘어 우주에서까지 저희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우주 데스타라고 적으시는 건가요 지금? 네. 적으시는 네, 뺏겼습니다. 언제 또 써먹으려고 그럼 저는 지구 데스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효정님 같은 경우는 우주 데스타 효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취업을 하시고 몇 년 정도 계셨죠? 일본에?
연도라 해야 되나? 그 몇 년? 쓰는 방법? 몇 년도에 취업하셨어요? 저는 19년도 입사요. 19년 입사. 오. 19년 4월 입사해서 20, 21, 22, 23에서 5년 조금 안 되게. 5년 맞아요. 네. 5년 동안 그럼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 저희 이게 사실 질문들은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하는 질문들은 매번 똑같아서 뭐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 왜 일본에 가셨는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일석이조.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일을 하면 일본어도 배우고 경력도 쌓고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요즘 도파민 중독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되게 짜릿해서 아. 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자극적이잖아요. 외국어로 일을 하고 아, 외국인으로서 생존해 나가고 이게 그냥 한국에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짜릿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런데 당신 어떠셨어요? 당시요? 당시는 그냥 한국 취업의 선택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거의 없었어요. 저한테. 난 진짜 무조건 일본에서 일본어 배우면서 일을 해야겠다. 뭐 전공이나 이런 게 그쪽 계열이신 거예요? 맞아요. 일본어를 전공을 전공도 했어. 그쪽이시구나. 그때 막 근데 분위기도 TV 틀면 뭐 다큐멘터리에 해외 취업에서 성공 사례들도 막 나오고 그 취업 장려금이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적지 않은 금액인 걸로 나와 있었고 이래서 그때 또 그냥 상황도 그런 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해까지 진짜 코로나 전까지 꽤 많았다고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때가 아닌가? 그 노제팬이 한창. 그 전이었어요. 그 전이요. 맞아요. 네. 노제팬이 아마 19년 하반기. 맞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취업하셨으면 18년대 준비를 하셨을 네, 거니까 네. 진짜 거의 피크일 때. 전 지금도 노제팬 운동 중. 그러세요? 저 속옷이 유니클로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 지금 오늘 입은 건 다 유니클로야. 저도 바지 빼고 다 유니클로 지금. 죄송합니다. 딴 길로 뺏어서 정말 예.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취업 그때가 한창 붐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취업하기는 일본에 취업하기 되게 쉬웠던 시기인가요? 그 한국 대비 쉬운 거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일본 취업이 뭐 아무나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또 대졸 사원들 데려가는 건 또 그만의 또 검증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용이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되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IT 회사로 많이 가신다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 이제 효정 씨 같은 경우는 IT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진짜 큰 편의점 체인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어떻게 그 회사를 들어가시게 되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준비할 때는 일단 그 직종을 먼저 직종이라 해야 되나요? 직무? 그런 걸 고르잖아요. 그때 저는 무조건 유통업계로 이렇게 줄였던 게 업종을 네. 딱 유통업계만 봐서 백화점, 편의점 위주로 넣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먼저 그러니까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준 언니가 그 간사이 쪽에 있는 한큐에 취업을 하셔서 되게 좋았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대외 활동 같이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언니도 GS25 그 정사원 분이셔가지고 그런 편의점 업계에 대한 미래 전망 이런 거를 많이 들었어서 내가 전공이 일본어고 또 문과 쪽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업종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유통업계다라고 그때 정해서 백화점, 편의점 쪽으로 준비하다가 편의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일하신 한국 분들 숫자가 되게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죠. 네.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그 편의점에서 이제 그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적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실력이 있으셨으니까 또 실력과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평가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을. 아니 그냥 되게 멋있는 분이라서 칭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때 저는
우선 종합직으로 입사를 해서 다 같이 받는 기초 연수라고 직영점에 배속이 돼서 영업 관리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그 상품,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상품 본부에 상품 관리 본부에 그 무슨 상품 마케팅인가 그쪽으로 직무 배속이 우선은 됐었어요. 마케터 역할을 그럼. 그거를 배우고 이랬었는데 그 뭐라 해야 되죠? 본부가 쪼개지고 그 매년 신년도 되면 막 이름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직제가 개편되고 뭐 네. 그런 게 개편이 돼서 딴 쪽으로 제가 옮겨가가지고 다른 직무를 또 맡게 됐죠. 근데 그때는 약간 일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하는 선배들 회의 이런 거 있으면 다 따라가서 저한테 정해진 게 거의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쪼개지고 나서 딱 한 팀에 붙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을 5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5년? 4년? 4년? 네, 네. 4, 5년 정도 일을 하시게 됐고 근데 지금 이제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일을 이제 또 하게 됐다고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일본 생활을 이렇게 4년, 5년 정도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정착하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서 한 10여 년 살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일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있기도 하고 태호짱 같은 경우는 태호짱도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저도 한 십수년 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생으로 오래 있다가 취업한 지는 이제 3년차 되는 거라서 근데 조금 이제 한국을 돌아올까라는 생각들은 우리 이제 일본에서 취업하셔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이제 생각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그거를 이제 선뜻 그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기까지가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효정 씨 같은 경우는 그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을 이제 뒤로 하고 한국에 가야겠다라고 했던 뭐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계기들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진짜 매일 고민했어요. 매일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고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고민했거든요. 어떤 고민? 저 궁금한 게 네. 일이 힘들어서 고민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고민을 시작하셨던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사실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힘든 건 아니었는데 일 자체는 힘든 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주니어 사원이잖아요. 연차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막 막중하고 막 잔업을 엄청 해야 되고 그 정도의 업무 허들? 네. 는 아니었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고 다른 분들이 뭐 나는 재택근무 오사카에 있는 지모토 뭐 지카에서 하고 올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랬을 때 나도 고향이 있고 나도 가족들 만나고 싶고 근데 지금 못 만나는 상황이고 그럼 나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아 여기 일본이네? 그리고 출근 지하철에서도 내가 어떻게 한국에 또 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특히 그랬죠. 네. 코로나 언저리쯤에서 다들 되게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한 시간마다 하시다가 거의 그 정도로 엄청 고민하고 그럼 그 고민을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가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결심이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미스코리아 일본 예선대회 이런 공고를 보고 아 그러면은 이거 나가볼까? 그리고 저는 막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계신 뭐 운영진부터 전부 다 한국 분이시니까 심지어 거기서 뭐 조명 세팅해 주시고 무대팀도 다 한국 분이시니까 그래서 거기를 나가고 그걸 계기로 그냥 더 용기를 내서 연기 학원도 일본에서 등록을 했고 그러면서 괴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연기 학원 가서는 내가 막
나를 표현하고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러고 오는데 회사 출근해서는 그냥 뭐지 컴퓨터가 싫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그거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또 상황도 상황이고 그래서 진로 진짜 해보고 싶은 거에 한번 인생 걸어볼까? 근데 이거를 그만둬야지만 하나를 포기하면 뭐라 해야 되죠? 하나 하고 싶으면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두 개 다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 엄청 하다가 인생 한 번뿐이고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후회하면은 그때는 진짜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러고 했을 때 알아봤을 때 지금 가진 제가 취업 비자로는 뭐 이런 거 활동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본에서 하면은 약간 외국인이니까 제약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한번 한국에서 해보자 이러고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용기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그 후에도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간신히 네. 간신히 저한테 한국어 물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네 번째로 못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이 더 잘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귀국을 했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후회를 하실 때도 있을까요? 아 괜히 그만뒀다 이런 거요? 사실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이 나오는 거는 그립긴 해요. 왜냐면 이쪽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수입이. 근데 사실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불규칙해도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사람들이 찾아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로 어떻게든지 즐거움을 찾아서 계속 일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엄령이 터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안했던 게 코로나 때 그런 약간의 힘든 고립을 겪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시기 얼마나 힘들었던 걸 제가 그러니까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데 계엄령이 터지니까 또 코로나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그때의 그런 게 다시 한번 떠오르니까 이렇게 되면 엄청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진짜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막 잡코리아 막 이런 거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만약을 진짜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전에 지금 그 상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맞아요. 저희가 안 물어보고 그거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그 편의점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시는 없어요. 거죠. 어떤 일 하시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관련이 없는데 제가 그 엔잡러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하나 축은 똑같아요. 큰 축은 일본과 관련된 거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그 기그워커라는 단어가 네.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 프로젝트에 그냥 제가 들어가는 느낌인데 뭐 주로 MC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 통역 그 다음에 뭐 강사 그쵸? 강사도 진로 강사 할 때도 있고 일본어 관련된 강사를 할 수도 있어요.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영중 종합복지관에서 일본어 강사 나가거든요. 네. 스토리에 사실 염탐해서. 맞아요. 아니 그거 폐강된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폐강되는구나. 그리고 홍보 겸 올렸는데 갑자기 모였다는 거예요 모집 인원이. 완전 새 선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 진짜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사업자를 냈거든요. 근데 그 약간 에이전시처럼 돼서 사람들, 그러니까 통역사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막 인력풀 찾아봐가지고 예를 들어 대만 통역사 구해주세요 이러면 대만 잘하는 사람 계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드리는 일도 이거는 근데 조금씩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도 제가 아직 약간 미련이 남아있어서 이번에 그 미국 어떤 영화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작품 만드는데 그때 일본어 하는 그 약간 제1교포 느낌의 역할로 하나 찍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5개. 그러니까 하나의 일에 이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효정 씨가 갖고 있는 매력들을 여러 가지 5개의 방면으로 이렇게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도 그 상황이 지금 예전에 이제 편의점에서 일했던 것들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다. 똑같은 말 했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뭐 결론은 일본이란 축으로 모인다는 거 맞아요,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거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편의점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곳에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뭔가 되게 표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하는 일? 혹시 MBTI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네네. 좀 어. 괜찮습니다. 사진 한번 또 찍을 거라. 괜찮습니다.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말씀하셔도 아, 이거 돼요. 편집할 거예요. 괜찮아요. 저 MBTI ENFP여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 좋겠고 무조건 군중들 사이에서 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요. 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희 그냥 이 성향을. 지금까지는 거부하셨어요, 그럼? 난 좀- MBTI가 아니야. 제발 나에게 들어오지 말아줘. 근데 진짜 막 그런 조신한 그 막 아나운서 분들 막 우아하고 이런 분들은 동경하고 저분들처럼 하고 싶다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요. 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성향은 바꿀 수 없죠. 네. 그럼 그 MBTI를 갖고 계시면서 일을 하실 때 장단점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아나운서 분들은 되게 우아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좀 단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인데 근데 ENFP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활발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하면서도 장단점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점은 애드립을 하고 분위기를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럴 때는 진짜 자신 있다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애드립 해보고 싶어서. 그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어 네. 잘하시는 오자키상이 어디 오신지 그런 멘트 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장점인데 네. 단점은 그런 게 자꾸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불필요한 말을 안 해야 되는 상황에도 그런 게 생각나니까 참는 게 힘든 거죠. 그 기분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저 잘 아시는 분 중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예, 분위기를 아니에요. 굳이 지정하진 않아요. 저는 아니에요. 뭐 저도 알고 있긴 합니다. 예, 아. 계시죠. 예. 저는 할 말만 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디 오시셨어요? 까마귀 옷이요?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다음 질문 주시죠. 그러면은 뭐지? 일본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되게 여러 경험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지금의 효정씨를 있게 한 가장 뭐 크리티컬한 경험이랄까요? 뭔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뭔가 그런 좀 특별한 경험 같은 게 혹시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아까 미스코리아 같은 것도 그랬고 뭐 그런 류의 좀 임팩트 있는 경험이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연기 학원 다닐 때 1년 정도 다니니까 상급반으로 진급이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달에 대본이 2개씩 나와서 그거를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상급반이 넘어가면 하루에 대본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쪽대본이라서 하루 전에 나오고 몇 시간 전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적어가면서 외우고 가고 이럴 정도로 그 상급반을 했던 3, 4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진짜 지금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바로바로 일본어를 외워야 될 때 머리에 넣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상급반은 진짜 분위기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 친구들은 완전 거기에 배우에 딱 배우만 하려고 모인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그때 엄청 진중한 분위기에서 일본어로 제가 막 연기하고 이랬던 게 지금 일본어로 사회 보고 이러는 상황이랑 많이 비슷해서 그때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돼요. 진짜 그게 그러네요. 지금 되게 업 자체가 되게 뭐 변동성도 크고 뭐가 갑자기 변할 것도 많고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예, 여튼 그런 것들에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진짜. 예. 혹시 학원에 다른 한국 분들도 계시고 했나요? 아니요. 외국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한국인 유무를 떠나서 이게 저처럼 한자 못 읽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그게 쪽대본을 일본어로 읽어서 이거를 외워가지고 바로 한다? 이거는 그죠? 예, 되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연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연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들이 아니라 그 외적인 다른 감정들을 표출할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같은 초보들이 했을 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급반까지 가셨다는 거는 그 이제 효정 씨가 느꼈던 감정들을 정말 잘 표출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칭찬하는 걸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거란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잘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랑 되게 잘 연결돼서 그 표출하시는 것들 내가 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게 시간이 사실은 이게 더 길게 하면 좋은데 저희 듣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한 20분 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질문들을 다음에 어떤 질문 드려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궁금했던 거는 이제 효정 씨처럼 이제 일본에서 계시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고민하고 싶은 분들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게 서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이라면 아직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진짜 딱 그 플래그가 선다 해야 되나? 그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다다다다다 귀국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민이 되고 그 고민 때문에 괴롭다면 아직은 있어도 네, 그 플래그 설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고민하느라 괴롭거나 갈등을 너무 심하게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갈까 말까 이런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수도 있을 있다. 것 같아요. 좀 더 버티고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이건 진짜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확 들면은 그때는 이제 가야 될 준비할 타이밍이다. 근데 그 생각이 들고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계속. 제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아직 태호짱은 일본에 있으면서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플래그가 지금 올라갈 듯 말 듯 하긴 한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서 솔직히 저도 이번 한국 와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변의 얘기도 다 들리고 너무 이렇게 제가 긴장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결단 내리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그쵸, 뭔가 내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면은 그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면 약간 설렘도 있을 거고 기존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빨리 해버리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언젠가는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고민들이 근데 한국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언젠간 그런 고민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효정 씨가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플래그를 들어야 될 때인가라는 걸 좀 저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일본 생활을 계속 해봐야겠습니다. 당장은 좀 더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거랑 지금 완전 새로운 업으로 오셨잖아요. 좀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주 데스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비전인 건데 그거 말고 좀 약간 그러니까 뭔가 실천 액션 플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있으신지. 액션 플랜은 네. 액션 플랜이요? 네.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목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랜서고 누가 불러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정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은 비수기, 성수기가 아니라 극성수기, 성수기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영업하고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져질 수 있도록 그게 일단 이번에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열심히 저를 알리고 SNS 하고 저를 알리고 알리는 게. 그 다음에 일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다음 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근데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네, 분이니까 그렇죠. 네. 처음 봤을 때부터 항상 잘 되시면 저희 팟캐스트도 한번 또 나와주세요. 예. 당연하죠. 특별 MC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되게 고무적인 건 뭐냐면은 저희 구독자 지금 5명이에요. 조금 늘었네요. 조금 늘었어요. 그 5명 누군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이걸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짧긴 하지만 1부 자체는 저희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게스트로 새해 같으신 분, 그래서 우주 데스타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우주 데스타님이랑 얘기하시면서 다들 뭔가 좀 새해가 뭔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목표들이 조금은 생기셨나요? 저도 비슷하게 좀 고민이 많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되게 듣는 내내 나라면 어떻게 저거에 대입해서 했을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좀 더 2부에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태호짱은 어떠신가요? 저도 최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연말부터 이거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이디어 하나 떠올라서 네. 아마존에서 이거저거 많이 구입을 했어요. 2부 때. 알겠습니다. 사실 2부 때. 2부가 되게 네. 이 진중함이 사라져서 더 맞아요. 말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부 2025년 새해 초 새해 준비를 하는 시작이긴 한데 마지막 우주 데스타님 소감 안 들은 것 같아가지고. 소감이요? 네, 2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클로징 하려고요. 아. 그래서 정말 다들 근데 또 이렇게 바쁘셨을 텐데 또 다들 멀리서 오시고 서울이라는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 이 다치마와리 3부를 해봤는데요. 2부에서도 똑같이 말하겠지만 우리 다 올해 하는 일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다치마와리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팟캐스트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3부 클로징 하겠습니다. 저희 클로징 할 때 행복하세요라고 말하거든요. 네. 웃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행복하세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 와 행복하다.